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대전과 수원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엇갈린 전략과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박성유 대전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토의 중심부인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지지세를 확산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전은 새누리당에겐 각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8년 전 지방선거 당시 괴한의 습격을 받은 박근혜 대표가 병상에서 대전은요? 라고 물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막판에 전세를 뒤집은 곳입니다. 우리 박성효 시장님 그 8년 전 선거인가요? 예, 그때는 대전은요 해서 우리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의 심장부인 수원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했습니다. 박빙 국면으로 따라붙은 경기지사 선거에 힘을 쏟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빅3를 모두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참사 책임론을 내세워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적극 다가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들께 확인된 이상 이제 지방자치단체 유능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로 꾸려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심판호를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 8년 전 역전극이 재현되길 바라는 새누리당, 두 당의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뉴스와이 이준서입니다. 정몽준, 박원순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0시 지하철에서 첫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오른 안전을 두 후보 역시 앞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늦은 밤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귀가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끝나자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선로로 내려갔습니다. 땀 흘리며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지하철역 공기질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하철 공기의 질은 서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 후보는 동대문 쇼핑몰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생업에 매진하는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최근 추돌 사고가 났던 2호선 상황심리역을 찾았습니다. 충격이 컸을 시민을 안심시키려 다시 왔다는 박 후보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역사 곳곳을 살피며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시민들 가능하면 자주 만나고 그동안 시장 하면서 미처 제가 만나지 못했거나 또 깨닫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이 기간 중에 또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박 후보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 안전센터와 서민의 생활터전인 새벽시장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소방대원들에게 평상시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시작한 두 후보. 정 후보는 강북을, 박 후보는 강남을 돌며 취약 지역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뉴스와이 이경입니다. 네, 다른 지역 후보들도 아침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18개 시군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가 첫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 5개월간 도정 운영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에 살아갈 우리 자식들이 행복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50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도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경남을 바꾸려면 젊은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홍준표 후보를 낙하산 도지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중앙에서 서울에서 끈떨어진 정치인들이 내려오면 누구나 말뚝만 박으면 되는 그런 경남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전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후보는
전주시장 후보와 함께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하진입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인구 300만 전북시대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출정식으로 표밭가리에 나선 새누리당 박철곤 전북도지사 후보. 총리실 근무 경험을 내세워 새로운 산업과 국가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과 변화를 내걸고 13일간의 열띤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와이 김혜영입니다. 네, 드디어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승부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종 승패를 가를 변수를 김범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4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단연 세월호 참사입니다. 40대 성난 엄마들, 이른바 앵그리맘을 낳으며 선거 초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무당파를 늘리며 여야 후보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으려는 듯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여권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점은 후임 총리 인선과 후속 개각 등 인적 쇄신이 될 전망입니다.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확산된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해소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투표율도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되는 첫 사전투표로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예상입니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서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55.8%였습니다. 고령층의 투표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2040 등 야권 성향층에게는 세월호 사건이 투표 유인을 제공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사전 투표제도 젊은 층들에게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어 지방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야당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 프레임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 선동 프레임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야권 성향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심판 정서가 확산되며 야당 후보의 득표로 이어질지, 국가적 비극을 정치 쟁점화한다며 반발하는 보수층이 결집할지도 관심입니다.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